시작했습니다. 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하는 인터뷰네요. 네,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목소리 좀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달 반 만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동안은 진행 과정에 있어서 사실 뭐 시행착오가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행착오의 결과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지가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도 좀 얘기를 하려고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고요. 일단 뭐 미쟁 교수가 지금 저희 스케치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 어떤 건물이 들어갈 것인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시죠. 자, 할까요? 그동안 지난번 버전에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점이 남길점이고 어떤 점이 문제점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지난 설계에서는 사실 적층되는 구조가 아니라 병렬형의 그런 공동주택을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 공동주택을 함에 있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더 이상 진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이 그냥 순간순간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대처를 하면서 이렇게 설계안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설계안이 약간 우리 개념을 좀 더 공고하고 확실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모호하게 만들었던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doktor랑 저랑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게 처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주택을 어떤 주거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부터 돌아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주택, 그러니까 집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의 가장 주된 기능과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서 점점 파생돼서 그 사이에 그 교차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케치가 있는데 기증대표가 스케치한 거고 이 스케치를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집의 쉘터로서의 기능,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보호받는 기능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꺼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집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제 그 이유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비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현대사회에서도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주거는 그거를 지금 그에 대한 그 대응을 하고 있냐? 솔직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주된 생활이 공동주거인데 공동주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아파트에서가 우리가 보안이라든가 우리가 집을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집이 우리를 지켜주느냐에 대한 얘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 복도 외부에서 집 내부로 들어오는데 현관문 하나만 거치면 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보안 시스템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는데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 집이 정말로 우리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보호하는 그런 집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 근데 보호하되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창에 대한 논의 때문에 이렇게 밟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보호받는다는 게 외부의 침략이나 이런 것으로부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프라이버시들도 보호를 받고 싶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에서
앞뒤로 우리는 전창이 있단 말이에요. 큰 창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채광을 해서 전창을 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아파트는 이렇게 마주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쪽 편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 훤히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말 내 생활에 보호받고 있나?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는 보호받는 우리 생활을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뿐만 아니라 그런 시선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주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점은 그거예요. 이것과 별개로 침략에 대해서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 보호를 받되 그럼 내부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했어요. 근데 가족이니까 가족 단위니까 서로 생활에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처음 시작되는 단계는 두 가지예요. 쉘터에서 출발한 것과 그 다음에 내부의 그런 풍부한 생활에서 출발한 것 그리고 그 사이 교차점 거기에서 우리 주거가 생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나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 많이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죠?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건수가 생기더라고. 네, 건수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서 얘기를 해서 많이 꺼내서 많이 또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형이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내부의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생활과 그 다음에 이 가족을 쌓아주고 있는 이 집과 그 외부 세계와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설계하는 주택의 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는 요거를 프로젝트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설계를 진행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아파트가 지금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이에요. 되게 많이 살고 있죠. 그 다음 주자는 이제 빌라, 서울에 빌라가 이제 다음 주자고요. 그 다음에 뭐 단독이니 뭐 자기 집을 짓거나 뭐 하는 사람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엄청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자기 대궐 같은 성을 짓고 살겠죠. 그렇지만 대표적인 건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이제 비판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점을 우리가 저걸 비판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왜 주택을 만들고 왜 자기 집을 만들고 자기 가족들과 그 안에서 살려고 할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시시대부터 얘기를 했죠. 동굴에 들어가서 외부의 포식자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날 지키기 위해서 했고 그게 여러모로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세상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관계를 만드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건지를 나타내는 오브제인 거죠. 오브젝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서울에서 강서구 화곡동에 가지고 가야 될 그 세상과 이 가족의 관계가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쉘터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쉘터가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조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닫고 살겠다. 지하에 벙커를 짓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지금 가져가야 할 아파트 대비 차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90%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독주택은 위험해. 단독주택은 위험하다. 사는데 불편하고 단독주택 위험해. 도둑들도 쉽게 들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그럼 단독주택이 아니 그 아파트가 그렇게 안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기능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이미지적으로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지, 뭐 그런 저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형태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형상이 있어야지 될까? 저 아파트 유리창에 방탄 유리로 만들어야 되나, 메쉬가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루버가 들어가야 되나, 뭐가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파트에다 총을 발견해. 그러면은 작살 안 날 집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작살 나겠지. 총알이 막 어디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게 진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는 안전하다라는 개념이 맞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단독주택은 커뮤니티가 없고 아파트는 커뮤니티가 있다. 저희 옆집 아저씨의 얼굴을 몰라요. 당연히 아랫집 윗집은 더 모르죠. 우리 집만 해도 12층 아파트인데 12층에 누구 사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커뮤니티를 어떻게 하지? 도둑이 들었어, 옆집에. 자연스럽게 옆집 문을 따고 들어가.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저는 그 도둑한테 인사를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르니까. 잘 지냈어요? 주인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주인인지 도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아파트 안을 들락날락 해요. 근데 난 모르겠어요. 여기가 진짜 안전하고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그게 제가 느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짓는 주택의 이거는, 우리는 이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를 서울에서 잃어버렸어요. 뭐 성미산이나 뭐 어떤 마을은 뭐 가지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커뮤니티가. 커뮤니티가 생길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굴 속에 들어가 살아야죠. 그걸 막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최소한의 자기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뭐 무슨 여장 남자가 따라 들어와서 여자들을 성폭행하니 뭐 많이 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뭐 애기들 납치당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집에 대한 생각은 그 강한 안정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쉘터라는 걸 가지고 갔고, 그 다음은 이제 같은 맥락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아파트 내부에 평면이 있어요.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주방이 있죠. 베란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거기에서 이 공간들이 수평적인 평면에서 만들어지죠. 왜냐면은 아파트는 적층해야 되니까 내 집을 두 층, 세 층 할 수가 없어요. 한 층만 만들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데, 내 집은 한 평면에 있다 보니까 이 평면을 구획을 하면, 이 구획된 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위계가 생기더라고요. 좋은 위치,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고 넓고 그런 데가 좋은 위치고, 뭐 해가 잘 안 들고 바람도 안 통하고 춥고 열악하고 시끄러운데 출입구 근처에 있어서 시끄럽고 막 이런 조건들이 다 생기니까 평면이 위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거를 또 그대로 투영을 해요. 좋은 데는 더 크고 좋게. 안방에는 화장실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다 딸려 있죠. 왜냐면 이 집의 주인이 사는 데니까. 이 집의 이제 식솔들, 저를 비롯하여 제 동생들, 뭐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을 둘러서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센터에 커뮤니티 공간이랍시고 만들어 놓은 큰 중앙 공간이 있어요. 거실이 있죠. 거실의 정확한 성격을 말을 해봐라 하면은 많죠. 많은데 딱히 또 그렇다고 뭐 주방처럼 음식을 만드는 것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복합적인 공간인 거죠. 기능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하는데 그 가족 구성원들 간에 뭐가 생기냐면, 그 위계 질서를 반영하는 권력 구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그런 위계 질서를 반영해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당연 모든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가족 구성원 내에서도 그렇죠. 예, 내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의 집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사실 거실의 공간이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집의 주인이 전부를 통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왜냐면은 거실이 파생된 이유가 평면적이기 때문에 복도의 성격을 사실은 갖고 있는데 보통 복도라고 쓰면 싫어하니까 복도를 이제 거실화해서 아 이거는 거실이다 해주고 거실로 인해서 모든 방문이 향하고 있고 그러면 거실에 앉아 있으면은 누가 방에 왔다 갔다 하는지도 다 알 수 있고 사실 그거는 거실은 이제 그 집안의 이제 가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권력 구조에서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이 보통 차지하고 앉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뮤니티라는 게 거실에서 커뮤니티가 잘 일어나느냐 그것도 사실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거실에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집은 소파 몇 개, TV. 그럼 사실 TV를 안 보는 사람들은 거기 잘 안 있고 가족 간의 커뮤니티를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그냥 복도를 확장해서 니들 알아서 써라는데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냥 권력 구조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거기 통제하고 거기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수직 구조가 되는 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위계가 이런 권력형이 아니고 뭐랄까 층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하나 통제가 되진 않아요. 어느 한 곳에서 거실같이 이렇게 중앙에서 다른 곳을 통제하거나 문이 보이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어떤 이 기능에 맞춰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1층을 지금 뭐 응접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 1층이 응접실이 거실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들어오는 걸 맞아주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하지만 거기서 전체를 통제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아까 그 맥락에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느끼는 것도 이 뭐 커뮤니티나 가족 구성원 내에 어떤 원활한 소통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 방안이 뭘까 막 이런 거에 대한 것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집이란 어때야 될까? 우리 가족 구성원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자기들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한 입장에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런 평면?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반영되어서 나타나는 게 내부 평면에 이제 스키플로어로 나타나는 거죠. 집이 있으면 그 각각의 이제 층들이 생겨서 나눠지면서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 내에서 각자만의 공간도 만들 수 있으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일단 개념을 다시 좀 수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외부를 이루는 껍질 부분은 되게 단단하고 견고하면서 이 안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것. 기능적으로도 견고해요. 왜냐면은 외단열을 함으로써 외부 기후에 대해서 내부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창문 같은 것들이 이제 뚫리는데 기능적으로 뚫릴 수밖에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하지만 그 창문이 내부를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포함한 창문.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건 덧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덧문 같은 걸 만들면서 그 창에 대한 단순 창이 아니라 창을 이제 막아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이미지를 더 부각시켰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 속살이 있는데 껍데기가 있으니까 속살이 있는데 속살은 아주 부드럽고 탈위계적이고 굉장히 기능적이고 그러면서 최대한의 부분을 뭔가에 우리 할애하잖아요.
그 최대한의 부분이 뭐냐면은 오프닝인데 그걸 이제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고 싶냐면은 그것이야말로 이게 지금 탈위계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평면인데 그거의 소통 창구다. 주요한 그렇죠. 이미지다. 한방. 맞아요. 우리가 그걸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 정도로 지금 개념을 이제 수정을 하고 재평면 작업에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에 맨 위에가 쉘터고 예. 이쪽 맨 위에가 이제 부드러운 네, 그런 속살. 속살이면 이게 이제 하나로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만나러 오는데 그 만나는 접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풍부한 이 공간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융합시킬 수 있는 거로 네, 뭐 하늘, 하늘은 뭐 공기 이런 것들. 빛과 하늘과 공기가 있어야 된다. 네,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필요한 환경이 빛, 하늘, 공기가 이제 자연 속에서 있는 그런 환경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느끼게 해줄 것인가. 정말로 창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내부에서 공기를 마시고 빛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단순히 외부 창에서 창 열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이 환경이 정말 이 내부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각 실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욕실이라든가 뭐 자는 침실이라든가 뭐 응접실이라든가 욕실, 뭐 욕조가 있는 그런 샤워실, 모든 주방, 식당 이런 것들을 다 실별을 해서 과연 이 실에서는 어떻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실과 다른 실은 어떻게 이 빛, 공기, 하늘 이 속에서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실별로는 아니죠. 실별로라기보다는 기능별로죠. 그치, 기능별로지. 우리가 이제 말 좀 쉽게 하다 보니까 실별로인데 기능별로. 우리는 사실은 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기능별로 했고,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중정에서 뭐 식당이 보이고, 아니면 식당에서 근데 식당이 보이는 게 단순히 뭐 하고 있네가 아니라 식당을 오픈하면은 중정이 식당을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이 연결되고, 그게 외부처럼 될 수도 있고 내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한옥의 성질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한옥에서는 우리가 그 문을 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문 접어 올리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공간이 확장되거나 그게 마당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대청이 되고 대청이 또 마당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뭐 현대 주거에서는 불가능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뭐 미음자 한옥 같은 경우가 이런 것 같아 비슷한데, 미음자 한옥 같은 경우는 마당이 있고 대청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연결되는 거, 그게 우리는 현대주택에서도 이루어지면 되게 재밌겠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현대 자연 환경에 대한 이런 뭐랄까 접근, 이게 되게 용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이런 개념들이 하나하나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목욕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목욕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사실 뭐 별거 아니죠. 그냥 목욕탕에 욕실만 넣어주고 욕조만 넣어주면 끝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나만의 공간, 하지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하지만 내가 방해받지 않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은 이게 재설계가 시작되는 중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스케치해 가면서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생기겠구나. 여기다가 우리가 빛, 환경, 공기를 어떻게 주입시켜 줄까, 어떻게 불어넣어 줄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이렇게 갖고 가고 있어요. 4인 가족이 뭐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애가 둘이 있는데, 아버지는 전문직에 고집스러운 어떤 집착증이 좀 있는 성격이고, 어머니는 어지르기 좋아하고 요리도 잘 못하지만 요리하려고 하고 뭐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뭐 애들은 남자의 딸 하나인데 엄청 시끄럽고 떠들기 좋아하고 뛰어다니면서 활동적이고, 뭐 이런 가상의 가족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어떤 걸 좋아할까, 이 공간이 줘야 될
이 공간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게 할까? 목욕할 때 어떻게 할까? TV, 요리, 식사할 때 어떻게 할까? 화장실을 볼 때 어떻게 할까? 세탁, 독서, 음악 감상, 인터넷, 화장할 때, 옷 입기 할 때 뭐 러닝머신 있다면 어떻게 할까? 청소는 어떻게 하게 될까? 뭐 제사를 지낼 때는 김장을 할 때는 이 집에 빛이 있을 때는 사람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봄에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을 지금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들, 있어야 될 것들, 뭐 예를 들면 수납 공간이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 옷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릇은 몇 개나 될까? 어떻게 쓰는 게 편할까? 어떤 요소를 더 넣어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더 자연을 느낄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 위한 일종의 컨셉 작업을 다시 하는 바람에 설계가 지금 많이 변경했죠. 많은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지금 이재경 대표가 얘기한 그 우리가 설정한 그런 거주민에 대한 얘기는 니네가 뭐 다른 사람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고집스럽고 아니면 정리를 못하고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뭐 평온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기준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이 그걸 제공해 줄 수 있고 케어 가능하다라는 폭을 정한 거예요. 이 계단이 그러니까 공간을 여는 최소한의 그런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치 중정이 같이 엮어가지고. 그걸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니까 계단은 거기에서 최소한의 왜냐면 사실은 되게 면적이 좀 뭐라고요? 면적이 좀 이렇게 우리가 스타일이 약간 면적이 좀 컴팩트하게 있기 때문에 계단 사이즈를 조정했죠. 계단 사이즈 조정하고 높이를 200으로도 키우고 그치. 폭을 240으로 그렇죠. 270에서 240으로 그렇죠. 계단에 대한 하지만 그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혀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계단이 바뀌면서 그 공간이 좀 더 넓어지고 아니면 다이내믹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이내믹해진 건 그 전에 거지. 그러니까 중정 때문에 중정 때문에. 왜냐면 계단이 이제 중정하고 붙어버렸으니까 이전에는 천창이 있는데 계단이 약간 천창과는 좀 별개로 가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딱 붙일 수 있게 평면 어떻게 보면 평면이 더 심플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심플해졌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온 결과로서인 거고 대신에 이런 지금 보면 평면이 하나의 좀 프로토타입 보일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 보이는데 이렇게 중정과 이렇게 계단이 만남으로써 이 공간과 여기 같은 경우는 1층에서 좀 작게 나와요. 현관이죠. 현관이랑 조금 작게 나오는데 스케치 있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좀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공간,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공간은 이 중정으로 엮이는 이런 것도 잘 안 보일 것 같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다? 보일 거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생각보다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시죠? 한 10분 정도 보셨죠? 그 옆분이면 생각보다 많아요. 얼굴 팔려서. 근데 그 10분이 왜 계속 안 하냐고 이제 하셔가지고. 네, 너희 정말 재밌다고. 네. 막 저희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는 안 되면. 솔직히 저희도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고 저희 설계 안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전환기를 맞는 시점에서 인터뷰를 해서 저희 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터뷰를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블로그에다 뭐 하나 써있나 생각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블로그에서 쌓이는 게 사실 그런 사소한 거라도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프로세스고 그다음에 그게 또 축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 재산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블로그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주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